친구가 이번에는 내 시를 가지고 하필이면 물가로 향했다. 거대한 하천이 펼쳐지고 수면 위에는 종이가 떠있고 팔자는 거기에 부러지고 있었다. 분명 내가 쓴 시인데 친구의 이야기만 가득했다. 나는 없고 친구만 있었다. 아주 오랫동안. 오은경씨 친구의 슬픔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라님들.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정의 소리입니다. 저는 무다영입니다. 813회는 지금 만나요로 진행됩니다. 지금 만나요는 새 책을 낸 작가를 만나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집 둘이 거리로 나와를 출간하신 오은경 시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라님들. 소라님들 알고 계시나요? 네, 미리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저희 소라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라님들. 저는 시 쓰는 오은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은경 시인의 목소리를 바로 눈앞에서 그 스피커로 들으니까요. 또랑또랑 하시네요. 항상 이렇게 차분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딱딱 끊어지시는 분이셨군요. 네, 제가 낭독회라든지 행사나 아니면 이렇게 수업을 할 기회가 있을 때는 되게 목소리가 커지고 말을 되게 또박또박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인정하고요. 은경 시인님의 양력을 그래도 읽어드리면요. 2017년 현대문학 신인 추천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집 한 사람의 불확실, 그리고 산책소설, 그리고 세 번째 소설집 둘이 거리로 나와가 있습니다. 아유,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시집이 나오고 나서 어떤 근황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시집 출간하고 나서 가까운 지인들에게 시집을 선물하기 위해서 연락해 만났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이 무척이나 더웠는데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과 바깥으로 나와서 시집도 주고받으면서 오랜만에 차도 마시고 같이 이제 식사도 하면서 올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정말 더운 여름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지속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시집 제목이 나와예요. 나와. 거리로 나와라. 근데 사람들을 불러낼 수 있는 좋은 구실이죠. 시집이 나온 것이. 그래도 오랜만에 많은 사람을 만날 계기가 되셨겠어요. 네, 맞아요. 최근에는 저도 이제 학생이기도 하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고 또 이제 시집 계속해서 만들기 위해서 교정도 함께 보고 그 과정 속에서 너무 바빴던 것 같은데 시집이 나와서 되게 기쁜 소식 전하면서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제목이 둘이 거리로 나와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요. 시인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리가 어디인지, 그래서 특별한 산책 코스나 좋아하는 외출 루트가 있다면 소라님들께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산책을 되게 좋아해서 밥을 먹거나 하면 틈틈이 산책을 하는 편인데요. 제가 질문을 받고 고민해 보았는데, 가장 이렇게 좋아하는 산책 코스가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제가 산책을 하면서 특별히 좋았던 곳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그 숲길이라는 이름이 붙은 장소들이 다 좋았는데, 제가 공릉동에서 살고 있거든요. 네. 거기 이제 경춘선 숲길이 있는데 산책하기 굉장히 좋고요. 또 홍대 쪽에 있는 경의선 숲길도 걷기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약간 어떤 문명이 사라진 자리에 자연이 돌아온 재조성된 공원을 주로 좋아하시는군요. 공릉동 제가 가봤던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 서울의 위쪽 북쪽에 있는 정말 크더라고요. 길고 네. 너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저도 살고 싶었으나 이제 한 번밖에 산책을 못 해본 코스입니다. 카페 좋은 데가 많잖아요. 맞아요. TMI 조금 하자면 서춘 언니의 집이 있어서 이제 그쪽에 가봤는데 제가 그랬어요. 작가들의 천국이 될 수 있을 만하다. 걷기 좋고 온 곳이 카페라서 작가들에게 소개를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었고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시 쓰기에 있어 태도나 추구하는 방향 등 전작에서 지금까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리고 또 확실히 달라졌다고 느끼는 것에 관하여서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첫 시집부터 이어지고 있는 태도라고 한다면 저는 좀 그 모르고 있는 지점을 쓰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제가 문제의식이라고 가지고 있는 어떤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사로잡혀 있는 장면으로부터 시를 시작하기 때문에 모르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 계속 일관된 태도로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한 사람마저도 불확실한 시인이 저 70에서 시작을 하여 도달하는데 저도 이번에 이제 은경신님의 시를 따라 읽은 독자로서 무겁게 읽었습니다. 그런 말 좀 듣죠. 제가 네. 저는 이거 무겁다는 표현이 좀 정확하지 않은데요. 바른 자세로 힘들게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를 오늘 어떻게 나눠볼까 고민을 하며 왔는데요. 가끔 일기 형식을 빌려온 듯한 시도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산문적인 호흡도 특징이 있는데요. 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시 속에서 제가 이렇게 형상화하고 있는 상황을 최대한 그 구체적으로 그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미지 연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서사적인 어떤 완결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또렷하게 쓰고 싶어 하는 경향이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해를 하면서도 어떤 오은경 씨님의 시를 읽은 다른 분들은 엄청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는 뒤에 해설을 제가 읽어보고 깨달았어요. 시점이구나. 그런 어떤 이번에 참고를 하면서 알게 된 것도 있는데요. 장면은 정말 뭐라고 하죠? 정순하고 단순하게 깎아서 남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장면이 많이 남았던 시들이 있어서 동의를 하고요. 1부에 배치된 시편들에서 반복적으로 끈이나 실, 줄 같은 사물들이 다루어집니다. 연결의 감각을 시인님의 언어로 말해보려는 시도 같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끈의 물성이 눈에 들어오셨을까요? 네, 끈 같은 경우는 정말 사물과 사물을 연결시킬 수도 있고 또 묶을 수도 있는 도구잖아요. 해서 사람에게도 적용해 보면 끈이 있어야지 사회라든지 아니면 집단에 소속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끈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유지해 오던 모든 것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관계나 아니면 일일 수도 있겠죠. 또 기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습관일 수도 있고요. 저는 이제 이러한 끈에 대해서 좀 그 양가적인 감정을 느낄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저를 있게끔 하지만 동시에 또 억압이라든지 아니면 고통스러움을 안기는 것도 그러한 그 끈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가장 감정이 양가적으로 나뉘는 지점이 그 끈과 같은 저는 그 연결의 감각에 있는 것 같아요. 줄다리기 소제목이었던 그 시도 있잖아요. 줄 끈을 보면서 그 줄다리기를 할 수 있는 억센 끈도 생각나고 포장을 할 수 있는 리본 같은 끈도 생각나고 말 그대로 나를 묶고 올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에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동아줄 같은 것도 떠오르면서 많은 여러 가지 변주하면서 저도 읽었는데요. 어찌됐든 두 사람이 당겨야 팽팽해질 수 있는 시라는 것이 이번에 너와 나를 너무나 많이 호명하셨기 때문에요. 너를 많이 호명하셨기 때문에요. 그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그럼 연결해서 만약 시인님께서 단 하나의 사물을 끈으로 묶어서 저에게 선물한다고 상상한다면 어떤 것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핸드폰이요. 핸드폰이요? 네. 저 글 쓰라고요? 맞아요. 네. 아니면 연락하라고요? 둘 다를 잘 안 하는 너무 적절하죠.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네. 예전에 그 다영 작가님이 네. 핸드폰으로 글을 쓰신다는 맞습니다. 거를 맞아요.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어가지고 네. 정말 끈으로 묶어서 자린고비 그 굴비처럼 제 눈앞에 흔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걸 보면서 너의 본분이 무엇이냐 이러면서 흔들어 주신다면 선물로 받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시인의 말에서도 너
친구가 되어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시편 전반적으로도 시인님의 시선이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인님께 너라는 존재의 의미는 무엇일지 완전 분명하게는 아니더라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정말 너라고 하는 지시어를 굉장히 시에서 많이 썼는데 저에게 너라는 존재는 너무 재미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제가 저로서, 그러니까 나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나만큼이나 너도 그만큼의 심연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느끼고, 또 심지어는 너라고 하는 타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거리감이 있어서 저로 하여금 좀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너는 저에게는 아주 복잡한 감정들이 다 투영되는 그런 대상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한동안 저도 작업을 할 때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라 많은 상상을 하면서 읽었어요. 왜냐면 아예 먼 사람은 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저랑 가까워진 너는 나랑 좀 구별이 안 되고 붙고 섞이고 거기에서 모든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런 것으로 모든 시집을 채울 줄 몰랐는데 제가 이번에 옹경 씨를 만나면 정말 한번 괜찮으신 건가?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이 막간에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것이 이 시집에 실린 시들을 쓰신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은경 시님이 그때 시를 썼을 때에서 지금 출간한 후에는 조금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셨는지 궁금을 합니다. 마음이? 아니면 위치가? 이제 뭔가 의식적으로 너를 그만 쓰고 싶다는 생각도 충분히 저는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예감이 들기도 했어요. 예. 저는 최근에는 좀 몸에 대해서 써보고 싶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몸이 저의 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좀 공간화된 몸의 이미지 같은 것들을 써보면 되게 흥미롭고, 그리고 저의 시에서도 연장선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스스로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몸이라. 뒤에 저희 작가님이 써주신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전 시집들에서는 독자님들께 차갑다, 시인님 차가워요 소리를 많이 들었다는 그런 조사를 하시고 넣어주셨는데 굉장히 변화하고 계세요. 그럼 다음 몸의 오은경은 어떤 걸 쓰실지 사실 상상이 안 되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너를 많이 호명하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은경 시인님은 새로운 사람과도 쉽게 친구가 되는 편이신지 아니면 은경 시인님과 친구가 되려면 어떤 조건, 팁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낯가림이 있는 편인데 사람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요. 또 그냥 어렵지 않게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이 있다면은 딱히 이제 특별히 어떤 조건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배려나 솔직함 정도만 있다면은 충분히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네. 전 지구의 어린이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의 그런 답변을 주셨는데 은경 씨는 안 지가 저희가 정말 오래됐는데 굉장히 사람들하고 안 친해질 것처럼 앉아있지만 모두와 친해지는 신기한 모습을 보여주셨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친구도 많아서 약간 줄을 서기도 해야 되는 그래서 친구의 이야기가 첫 시집에 많이 나왔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이번 시집에 실린 시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친구의 이야기로 제가 오늘 읽었군요. 그래서 친구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내 시인데 그런 것처럼 사람과 함께 분리할 수가 없는 어떤 생활, 삶이 있다는 지인으로서 그런 관찰을 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래도 친해지려면 그냥 솔직하고 배려? 네. 네. 그냥 인성 말고 다른 건 없나요? 그래도 가산점이 되는 시를 잘 써야 된다. 아니면 좀 산책을 같이 좀 할 수 있는 체력이 돼야 된다. 만약에 제 시를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게 고맙고 더 나눌 이야기들이 되게 길어지지 않을까. 네, 소라님들 들으셨죠? 세 번째 조건은 은경씨님의 시를 읽은 독자분들 친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른다라는 시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생각하기 싫어 집에서 뛰쳐나왔다. 또 이어지는 다음 시 책더미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방 안에 남아 갇혀버렸다는 생각에 시달린다. 이런 경우들처럼 시집에서 드러나는 화자들은 생각에 시달리는 상태로 보일 때가 많은데요. 은경씨님 실제로 좀 그런 편이실까요? 네, 이제 시들에서 굉장히 생각이란 단어도 자주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시달린다라는 표현도 있었던 것 같은데, 평소에도 그만큼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생각들을 저는 그대로 글로 옮겨 적어 보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있는 그대로 말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그런 생각을 그냥 머릿속에 안고 있어가지고 더 거기에 시달리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또 대체로 그 생각이라는 것이 그냥 걱정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신 건강에 좀 해로운 편이지 않나 생각이 많다라는 거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물론 해롭죠. 글이 해로워요, 제가 봤을 때. 저희 문장의 소리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늘 말하지만 문학이 좀 몸에는 해롭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시집 자체가 그 질문, 그 고민, 생각을 계속 밀어붙여서 집요할 때까지 굴려보고 접어보고 이 과정이었던 것 같아서 저는 이 질문도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 문학 말고 집요하게 들어가시는 어떤 다른 부분, 은경씨님이 집요하게 뭔가 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문학 말고요? 네. 제가 문학 말고는 사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돼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시집에도 책기둥이 가득하고요. 어쩌면 좋아요. 다음에 만날 때는 억지로 우리 하나라도 만들어서 그 시인답지 않은 거 하나 만들어주시면 제가 덜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도한 생각 이것이 좀 떨쳐내는 방법을 스스로 어떻게 터득한 게 있으실까요? 그 과도한 생각을 떨치기 제일 좋은 방법은 제 생각에 사실 좀 시를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생각이 되게 어수선하잖아요. 그냥 대체로 뭐 걱정이라든지 근심이니까요. 근데 이제 시를 쓰면 그냥 그 문장에만 집중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도 생각으로부터 되게 자유로워지지 않나 싶어요. 은경씨님이 항상 어떤 말을 할 때도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모든 말이 다 진지하고 진심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 소라님들 정말입니다. 시를 쓰면 거기서 좀 떨쳐나오실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오늘 모셨고요. 2부 얘기도 해볼게요. 1부에서는 끈이라는 사물이 두드러졌다면 2부는 새가 인상에 남는데요. 2부 마지막에 배치된 시의 제목은 끈이 풀어지고인데 끈에서 새로 그러다가 끈이 풀어지고 마는 흐름이 어떤 연결로부터 해제되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으셨을까요? 네, 그 끈이 단단히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끈이 풀린 이후도 써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굳이 이제 나누자면 끈의 이전과 이후로 그 분리해가지고 이제 시집을 배치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끈이 풀어지고라고 하는 제목처럼 그런 전개를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엉뚱한 질문이지만 앞으로 독자님들을 만나서 들을 수도 있는 질문이니까 한번 해보면 혹시 끈이론 아시나요? 끈이론이요? 네. 아니요, 자세히 잘 몰라요. 네. 그 이제 현대물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근데 은경시인님 시와도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세계긴 한데요. 이 세계가 끈으로 네, 한번 슬슬 읽어보시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마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2부가 무척 슬프게 읽히기도 했습니다. 일전에 첫 시집을 내고 하셨던 인터뷰를 살펴보니 아까 이제 드렸던 말이죠. 시가 차갑다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으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어떤 이야기를 주로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그 슬프다는 평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일부러 슬프게 쓰려고 쓴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더 슬플 수도 있을 거는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첫 시집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무섭다, 섬뜩하다 이런 평들이 이어졌다면 그런 말씀을 진지하게 하시니까 웃긴 거예요, 명실님. 네. 무섭다, 네. 오싹하다 뭐 등등의 예, 그런 평들을 많이 해주셨고 최근에는 이제 너무 슬퍼해 주시니까 오히려 조금 이렇게 뭔가 죄송하기도 하고
네, 약간 민망스럽기도 하고 네, 그런 감정이 교차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재밌게 읽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 슬픈 감정일 수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는 그런 과정을 함께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읽으면서 너무 공감을 할 수 있는 얘기면서도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건 지금은 다른 곳으로 좀 가셨는지 이것이 저에게 궁금하였던 것이고요. 두 사람이라는 이제 관계의 최소 규모를 통해 하나의 움직임이 어떤 파장으로 전체를 움직이게 하는지 보여주는 전개들이 흥미로웠습니다. 당신 중 한 사람. 이 시 너무 좋더라고요. 이 시에서 한 사람의 여러 모습은 아니고 여러 사람의 단 한 사람이라는 말이 무척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문장에 대해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은경 씨님께 최소와 최대는 무엇일까요? 네, 읽어주신 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조했던 것이 여러 사람의 단 한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여러 모습과 구분되는 지점은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같이 시간을 보낼수록 되게 다양한 모습들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시에서 너라고 하는 지시어를 많이 썼던 것처럼 그 모든 사람에게 너라고 하는 어떤 공통된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었고 또 이제 시를 쓸 때 그러한 어떤 지시어의 일종의 한계라고 할까요? 예, 제가 이제 굳이 시에서 실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대상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너라고 하는 지시어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아울러서 썼던 것 같은데 그러한 공통된 너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최소는 나인 것 같고요. 또 최대는 우리인 것 같아요. 네. 최소가 나인 이유는 저 혼자 있을 때에도 사실은 제가 어떤 관계 속의 사람이듯이 아주 여러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사람은 저를 이루고 있는 많은 어떤 영향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최대가 우리인 이유는 이 우리의 나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이때 나는 다른 이제 우리에 소속되어 있는 그 타자들과 일정한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또 멀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방송이니까 같이 얘기를 하면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막 이런 걸 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공감하며 들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어때요? 우리에 있을 때랑 너랑 내가 있을 때 항상 그 나름의 장단점들이 있잖아요. 요새는 어느 곳에 많이 위치해 계세요? 저 요즘에는 그 좀 더 나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라고 하는 대상에서 그래도 많이 자유로워지지 않았나 싶고 해서 좀 더 저 자신에게 몰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되게 자유로워지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자유로운 새장 속의 새가 나오는 시를 쓰신 후에 기쁜 소식이고요. 시의 구체적 장소를 배경으로 한 부분이 꽤 많았습니다. 그 시집 안에 등장하는 여러 장소 중 소라님들께 추천하고 싶은 단 하나의 장소. 아까 산책 루트는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한 가지가 더 있을까요? 네, 그 떠나온 숲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에 식산봉이 언급되어 있어요. 네, 식산봉은 실제로 제가 딱 한 번 가본 장소이기도 한데 성산 일출봉 근처의 낮은 오름이거든요. 꼭 식산봉까지 오르지 않더라도 주변이 걷기 굉장히 좋아서 돌담길을 이렇게 지나서 산책하기 굉장히 좋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또 오조포구 같은 경우에도 걷기 너무 좋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산책의 시인이시네요. 어떤 장소도 산책을 배제하고는 논할 수 없는. 네, 너무 좋아 보이네요. 그 표지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둘이 거리로 나와. 인데요. 이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그 둘이 거리로 나와를 표지작으로 정한 이유는 이제 시집 제목을 정해야 하는데 다른 시편들 같은 경우에는 제목으로
뭔가 정하기에 약간 아쉬운 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유일한 후보였던 것 같아요. 예, 이 시가. 그래서 제목 때문에 표절자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누구의 고민도 이끌어내지 않는 깔끔한 유일 후보. 네, 근데 저도 너무 동의하기 때문에 네, 지금 다시 한번 훑어봐도 좋은 선택이었고요. 맞아요. 이 시 자체를 쓰실 때 어떤 정황 이런 게 기억이 나실까요? 네, 둘이 거리로 나와는 화살표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화살표시를 이렇게 제가 직접 이렇게 배치해 가면서 되게 좀 재미있게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형식이어가지고 좀 되게 뭔가 만들어 나가는 기분으로 썼던 기억이 있어요. 이 표제작과 마찬가지로 시집에 있는 모든 시가 이제 시인님께 하나하나 뜻하시겠지만 그래도 단 한 편의 시를 소라님들께 소개한다면 어떤 시가 있을까요? 네, 저는 그 보물찾기라는 시 중에서 줄다리기라고 하는 부제가 붙은 시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 세 가지 이제 맞아요. 보물찾기가 있는데 줄다리기랑 달리기랑 네, 또 하나가 뭐였더라요? 숨바꼭질. 숨바꼭질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달리기. 네. 줄다리기인 것을 어째서 소개해주고 싶으신가요? 이제 그 배치 순서상 줄다리기가 제일 앞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쓸 때 가장 재밌게 썼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뭔가 되게 술술 쓰면서 잘 풀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 쓸 때 기분 좋게 썼다 이런 맞아요. 느낌이. 줄다리기인데 사실은 당기고 밀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을 즐겁게 쉽게 쓰셨나요? 워낙 이제 제가 시에서 어떤 양가 감정 같은 것들을 표현을 좀 많이 하기 때문인지 그 오히려 줄다리기에 밀고 당기는 그 물성이 저한테 좀 익숙했던 것 같기도 해요. 밀당은 안 익숙하면서 줄다리기는 좀 익숙하신 네. 인정하시네요. 네. 그렇다면 등단 이후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고 계십니다. 벌써 시집이 3권이세요. 세상에. 꾸준히 시를 쓰는 시인님만의 힘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아무래도 시 쓰기를 좋아하고 또 읽기도 좋아하는 것이 저에게 힘이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시가 잘 써지지 않을 때는 좋아하는 시집을 읽기도 해요. 아니, 그 뭐랄까요? 되게 네. 차분한 눈의 광인 같은 네. 제가 항상 봐오던 모습이긴 하지만 소라님들이 당황하실 수도 있잖아요. 첫 만남은 아니겠지만 네. 아까도 뭐 집착하는 다른 거 없냐 했더니 그냥 시 읽는다고 하고 그래도 일상의 취미, 즐거움 그래도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 아무래도 이제 우다형 작가님과 같은 동료들이 네. 저의 힘의 원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강요해서 받은 답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진심이에요. 네, 진심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에너지 충전법도 네. 궁금합니다. 지치거나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돌파구 무엇이 있을까요? 시집 읽기 빼고요. 네. 저는 이렇게 통화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친구 만나서 진짜 수다 떨듯이 이야기를 나누면 좀 제 생각도 정리가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좀 다른 종류의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진짜 제가 이제 시집에 너라고 하는 대상이 많이 나왔듯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친구 만나서 이제 수다 떨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느끼지만 저도 사람을 좋아해서 사람이 좋은 거지만 힘든 것도 사람이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정체가 이 시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한테 좀 실망을 하거나 지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좋다로 기울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이제 그 생각하게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이 계속되는 한 그게 한편으로는 어떤 애정의 증거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또 심지어는 그러한 그 생각들을 통해서 시를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과 제가 시간. 좋습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시인하고 너무 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시인이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며 네, 시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좋다. 그렇죠. 네. 네. 저에게는 긍정적인 의미로 어쨌든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답변을 들었고요. 그렇다면 그런 시인님께 낭독을 하고 싶은 시는 어떤 시일까요? 네. 저는 소리와 분노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네. 시집의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소리와 분노. 친구가 자랑하던 허니브레드. 생크림이 설탕처럼 달았어. 2번은 먹고 싶지 않지만 내가 얼마나 자주 이것을 사 먹었는지는 알아. 한 번은 컵에 젤라또를 담으며 심심하니까 오래 있어 달라던 너에게 우리는 가게에서 벗어나 가게에 대해 말할 수 있었지. 키가 크다는 것 말고는 남는 인상이 없는 직원 언니와 사장의 친밀함에 대해 젊은 사장이 보드게임 동아리에서 활동한다는 것. 퍼즐 조각 같은 테이블을 이어붙여 새로운 도시를 세우는 상상. 눈 덮인 안산을 내려올 때 여름날 새들에 관해 이야기했어. 촘촘히 엮인 가지 사이로 이동하던 새, 딱따구리를 발견하고는 눈을 떼지 못하던 너. 웃을 때 눈이 반달이 되는데 간지럽기 때문인지 간지러움을 태우는 나 때문이었는지. 해맑은 너의 모습은 시간을 건너뛰게 한다. 시간을 잊게 해. 시계를 잃어버려서. 약속에 늦게 도착했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까봐 잠들 수 없었다. 어질러진 집을 치우는데 시간이 걸렸다. 불안이 나를 움직이게 했는지, 내가 기다리던 사람은 내가 아닌지, 너에게 답변을 들을 기회는 이대로 영영 없는지, 잘못된 배치는 동선을 고려하지 않거나 공간의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나는 미로를 설계하려는 게 아니다. 길을 잃기 싫었을 뿐, 주어진 미래처럼 공간을 어기며 가구를 새로 배치하고 시계를 잃어버렸다. 손목시계. 10년 전에 그 사람이 내게 준 유일한 선물. 증명할 수 없다. 진짜인 것처럼. 네가 시계를 훔쳐 달아난 것만 같다. 몇 번이나 시도했었으니까. 달려가 너를 잡았다. 가구가 몇 점 없다면 망원동에서 지내던 때일 것이다. 당시 집의 평수는 넓어서 친구들을 불러 모아 파티를 열 수 있었다. 카드 게임도 하고 칵테일도 나눠 마시고 안 좋은 일이 없었다. 그런데 내 기분은 왜 이럴까? 친구들은 나와 내 사이 혹은 감정에 대해 모르는 눈치이지만 눈물 콧물이 흘러내리고 기침이 멎지 않았다. 너와 나는 함께였다. 얼굴이 닮았어. 행동하는 방식이나 생활 습관까지도. 밥 먹을 때를 제외하면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만큼. 너는 붉은 원피스 차림으로 밖을 나온다. 발걸음이 가볍다. 능소화가 핀 담벼락.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책도 읽는다. 네. 이 시를 선택한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이 시에 그 쓰인 공간이 제가 실제로 되게 좋아하던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안산 자락길을 한때 많이 올랐었는데 그 안산이 이제 시를 쓰면서 갑자기 떠올라서 네, 쓰게 되었고, 제가 안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좋은 인상이 이 시에도 반영이 된 것 같아가지고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사실 여러 시편들 전체에서 나를 이루는 게
너와의 기억들이기도 하고 그 모든 게 나에게 있잖아요.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 섞여 있는데 그런 얘기를 오늘 좀 못 나누긴 했지만 그런 기억들, 내 기분, 나쁜 일이 없었는데 내 기분은 왜 이럴까 하는 이런 모든 나에게 남아있는 기억들에 대해서 질문을 그래도 하나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 모든 걸 갖고 있는 은경 시인님은 요새 기분이 어떠신지? 요새 기분이 그래도 되게 차분해진 상태인 것 같아요. 되게 좋고 이제 곧 가을이 될 텐데 가을은 어쨌든 여름보다 훨씬 더 시원하고 정말 걷기도 좋고 조금 더 덜 더우니까 생활하기 너무 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가올 가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소라님들과 함께 저도 가을을 은경 시인님의 시를 읽으며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즐거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앞으로의 일정, 앞으로 해나가실 작품 계획 같은 걸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리터에서 에세이를 연재 중인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연재를 마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 겨울까지 열심히 에세이를 써서 내년 초에는 초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에세이집을 꼭 출간하고 싶습니다. 네, 마이크 앞에서 약속하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하지만 온경 시인님은 진지하고 거의 광인이시기 때문에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은장의 소리는 소라님들과 함께 시인님의 작품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814회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다할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우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오늘도 연필을 들어서 사각대는 소리 귀 기울이다 반가운 소식에 고개 들면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